집 문서 내놓으라는 자식들 앞에서 남편은 제게 몰래 아파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안 건 남편 장례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올해 64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30해 넘게 같이 살았고 아들은 결혼해서 손주 둘 키우고 딸은 아직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평생 가진 거라고는 서울 외곽의 낡은 25평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때문에 남편과 자식들과의 관계까지 뒤틀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저, 큰아들 성우, 며느리 지혜, 그리고 딸 수진이까지. 분위기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솔직히 말씀 좀 하시죠. 집 문서 언제까지 꽁꽁 숨겨두실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들 키우고 전세대출 이자에 학원비에 요즘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저는 괜히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끼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한마디 잘못했다가 싸움이 더 커질까봐.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이 집이지 금덩이가 아니다. 너희가 힘든 건 안다. 그래도 이 집까지 다 걸어가면서 살고 싶진 않다. 그 말에 큰아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저희는 죽어라 이래도 집 한 칸 못 사는데 아버지는 그냥 TV 보면서 버티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성우야.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집 한 채 붙들고 계시는 것보다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말이 예쁘게 포장된 집 문서 내놔라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곧게 펴고 앉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말도 이해는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모든 시선이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이 집 문서 이번 달 안에 너희 엄마 앞으로만 넘길 거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요? 어머니 앞으로요? 성우와 지혜, 그리고 딸 수진이까지 동시에 물었습니다. 저 역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집에 대해서는 나 말고 내 엄마랑 상의해라. 대출을 받든 팔든 그냥 들고 있든 이제부터는 내 엄마가 결정할 거다. 나는 빠질 거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성우가 버티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집은 가족 재산이죠. 어머니 혼자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 재산이지. 그러니까 더더욱 남편이 없어져도 내 엄마한테는 있어야 한다. 그게 내가 정한 기준이다. 그 말만 남기고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성우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랑 짜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집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25평짜리 아파트. 처음 입주했을 땐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겨울밤이면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자야 했습니다. 그래도 전세 전전하던 때보단 낫지 않냐?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긴 한데 냉장고 하나, 세탁기 하나 놓을 자리도 빠듯하네. 웃으면서 투덜대던 것도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좁은 집에서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학원비가 모자라면 남편은 야간 택시를 뛰었고 저는 마트 계산대, 새벽 도시락 공장을 오갔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대출을 다 갚고 나니 동네의 재개발 얘기가 슬슬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재개발 들어온대. 집값 더 오르겠다. 이웃들 말에 남편과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린 뭐 재개발 된다고 해도 잘해야 같은 동네에서 전세나 살겠지. 남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민 설명에는 빠지지 않고 챙겨 다녔습니다. 그 무렵 성우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동네 재개발 확정 났다면서요. 지금 집 담보로 대출 받아도 괜찮대요. 우리 전세 보증금이 너무 모자라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재개발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보대출이라는 건 집을 은행에 맡기는 거다. 너희 형편이 힘든 건 알지만 집까지 걸고 싶진 않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우는 억울해하면서도 어느 정도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 사정은 더 팍팍해지고 우리 집은 그만큼 더 탐나는 대상으로 보였겠지요. 그 무렵부터 남편에게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건강검진 예약해놨어. 혈압도 좀 보고 오랜만에 피검사도 하고 오려고 병원에 자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려니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서 받아온 결과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잠깐 나간 사이 봉투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합검진 결과지 추가 정밀검사 권고.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검사 결과 안 좋아? 남편은 한쪽 입꼬리만 올리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대. 혈압도 좀 오르고 수치도 좀 나온 게 있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더라. 괜히 겁먹지 마라.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 와중에 성우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시간 없어요. 전세 만기도 다가오고 금리도 오르고 집 담보로 대출 한 번만 받아주세요. 진짜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울컥함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안 도와주시면 나중에 저희 진짜 길바닥 나앉을 수도 있어요.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까지 같이 길바닥 나앉을 순 없다. 너희가 힘든 건 알지만 집은 마지막에 남겨둬야 한다. 결국 우리 보고 알아서 죽으라는 소리네요. 아들의 말에 목구멍까지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우야, 말이 그게 뭐냐? 아버지가 평생 너희 위해서,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솔직히 제일 편하게 사신 게 어머니잖아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등기소 좀 다녀올 거다. 등기소는 왜? 세무사랑 법무사 좀 만나보려고. 이제 진짜 집 문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 말투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오랜만에 다림질한 와이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묻자 남편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개발 동의랑 명예 정리할 서류들이다. 세무사, 법무사가 준비해 준 거야.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세무사까지 찾아가야 해? 이제 그럴 나이다. 우리도 정리할 건 정리해 놔야지. 남편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을 했습니다. 여긴 지금 공동명의를 정리하는 거고, 여긴 집 지분을 내 앞으로 넘기는 증여 동의서고, 여긴 재개발 관련 동의고, 솔직히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세무사, 법무사까지 끼고 남편이 준비했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경제적인 걸 거의 맡겨왔던 터라 그냥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들이 나중에 등기부등본에서 남편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만 남기는 과정이었다는 걸요. 시간이 더 흐르면서 남편의 몸이 눈에 띄게 야위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제가 물으면 늘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다며 주저앉았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남편분 간 쪽에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미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정밀 검사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의사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남편분이 혼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한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으신 단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쓰실지 가족끼리 상의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야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한참 전부터 혼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은 결국 큰 병원으로 옮겨 입원했습니다. 병실에서 의식이 비교적 또렷할 때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두 사람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엄마 생활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집 문제도 정리해야죠. 재개발 들어가면 복잡해질 텐데 엄마 혼자 결정하시기 힘들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밑에는 역시 집이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은 이미 내 엄마 앞으로 옮겨놨다. 네. 그럼 저희는요? 저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있다면 나중에 너희가 커서 변호사랑 상의해라.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집 담보로 대출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건 내가 끝까지 막는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안도와 죄책감이 묘하게 뒤섞였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잃지 마라. 누가 뭐라 해도 집은 내 숨 쉴 곳이다. 그게 남편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상주들만 남았을 때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엄마 생활도 있고 집 문제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성우야, 내 아버지가 떠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지금 그 얘기를 꼭 해야겠니? 저도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재개발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지금부터 방향 잡아야죠. 저희도, 저희 가정도 있고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말 밑바닥에 여전히 집 문서가 깔려 있다는 걸요. 바로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 이정호님 배우자분 되시죠? 남편분께서 사회복지사실에 가족분께 전해달라고 맡기신 봉투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남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두툼한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배우자분이 오시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아내분께서 먼저 읽어보시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 서류 몇 장, 그리고 남편 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USB는 아이들 있을 때 같이 봐라. 서류는 너 혼자 먼저 봐라.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 먼저 서류부터 펼쳐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세무사 상담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박영희, 남편 이름 옆에는 이미 지분 이전이 완료된 표시가 있었고 증여계약서에는 남편과 제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있던 짧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사, 법무사랑 다 상의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도장 찍게 한 일은 없다. 그날 집에서 설명하고 내가 사인한 서류들 다 이거다. 법적으로 완벽한 건 아니다. 애들이 마음 먹고 변호사 데리고 와서 유류분인이 뭐니 따지면 조금은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최소한 내 명의로 돼 있으면 웬만한 일로는 집 잃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맞춰놨다. 메모를 읽는 동안 몇 달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재개발 동의랑 명예 정리하는 거야. 우리 둘을 위한 거니까 여기 도장만 찍어. 그때 대충 넘겨보며 찍었던 도장들이 지금 제 손에 들린 서류들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USB는 아이들 있는 자리에서 보라고 했으니 장례 일정이 조금 정리된 뒤 성우와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남기고 간 영상이 있대. 우리 셋이 같이 보자. TV에 USB를 꽂으니 조금 흔들리는 화면 속에 병원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조금 수척했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성우야, 수진아, 그리고 영희야.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찍을 때쯤이면 아마 몸이 많이 안 좋을 거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 부탁해서 이걸 남긴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쁜 아버지, 나쁜 남편이 되기로 했다. 너희한테 욕먹고 원망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영상 속 남편의 눈가에 물이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성우야, 내가 집 문서 얘기할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쪼그라들었다. 너도 힘든 거 알고 전세 대출, 애 키우기 얼마나 팍팍한지 안다. 옆에서 성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근데 말이다. 집 담보로 대출받는 순간 그건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도 된다. 너희가 무너지면 우리도 같이 무너진다. 남편이 조금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다. 세무사, 법무사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엄마가 최소한 집은 지키면서 살 수 있을지 물어봤다. 집을 내 엄마 앞으로 증여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세금도 계산하고 내 앞으로 남는 재산은 거의 없게 했다. 그래야 애들이 유류분인가 뭔가 해도 실질적으로 가져갈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 성우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너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쁜 아버지 맞다. 근데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사람은 내 엄마였다. 영상 속 남편이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옥탑방에서 겨울마다 물 새는 방 치우면서 애들 키우던 거 나 기억한다. 그때 나는 정말 못난 남편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집 한 채는 내 이름으로 지켜주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성우야, 수진아. 법이 정한 상속 몫이 있으면 너희가 커서 판단 잘해서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그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다. 다만 부탁 하나만 할게. 너희 엄마가 너희 때문에 빚지고 집 잃는 일만은 막아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원망해도 되니까 엄마만은 원망하지 마라. 잠시 침묵 후 남편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제일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집을 지킨 거라고 말하고 싶다. 그 집이 내 엄마 숨 쉴 곳이니까.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거실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먼저 울음을 터뜨린 건 딸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말했어? 성우는 양 주먹을 꽉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진짜 시한부였어요? 그래, 나도 뒤늦게 알았지. 성우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집을 지키려 했던 거구나. 며칠 뒤 성우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그날 제가 너무 심했죠? 듣기 좋진 않았지. 죄송해요. 정직하게 말하면 집이 욕심났던 것도 맞아요. 요즘 세상에 집 한 채가 어떤 건지 아니까 제가 눈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영상 보니까 제가 너무 제 앞만 보고만 살았더라고요. 성우는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은 집 얘기 안 할게요. 아버지 말대로 엄마 집으로 둘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성우야, 대신 엄마가 진짜 힘들어질 땐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처럼 혼자 다 안고 버티지만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마지막 연극으로 지켜낸 게 단지 집 한 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 그걸 같이 남겨준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에도 세금고지서에도 법적으로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집은 서류상으로만 내 거고 마음으로는 우리 둘의 집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아직도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집 잃지 마라. 누가 뭐라 해도 집은 내 숨 쉴 곳이다. 가끔은 이 집이 조금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감과 미안함이 벽지에, 장판에, 싱크대에 다 스며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이 집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비 맞지 않고 잘 수 있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문 걸어 잠그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실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고 노트 한 권을 펴두고 있습니다. 맨 첫 장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 문서 내놓으라는 자식들 앞에서 남편은 제게 몰래 아파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그맣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시한부 남편의 마지막 연극 덕분에 나는 아직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식들 빚과 보증, 재개발과 집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여기까지 버텨온 당신 자신을 먼저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내가 나를 완전히 버리는 선택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 마음의 조각을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은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인생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는 곳입니다.